안녕하세요. 친절한 그래픽. 자, 이번에는 도형을 그리는 걸 알아볼 거고요. 책에서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 원, 별 이런 것들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도구상자 일러스트레이터 열어주시고 자, 이번에도 그냥 A4 용지 열고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메뉴바 파일에서 뉴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뉴 파일 이런 거 눌러주시고 새 창이 뜨면은 여기 프린트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A4 이렇게 여기를 먼저 눌러주는 게 기본 세팅을 하기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 설정 그냥 그대로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그릴 건데요. 자, 처음에 이제 예전에 몇 강 전이죠. 작업을 했듯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면이랑 선이랑 두 군데 다 그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번에는 선에는 색깔을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 말고 선이 위로 올라와 있도록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선 색깔 요게 없음이라 그랬죠. 논으로 해서 없음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면 색깔을 흰색으로 하면 아무래도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면이 위로 올라와 주시게 한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게 하면요. 여기 스와치 패널에서도 올라와요. 여기서도 올라오고요. 여기에다가 아무 색이나 입력을 해줄게요. 저는 이제 노란 계열 같은 게 오렌지나 노란 계열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상자에서 도구바죠? 도구바에서 여기 렉탱글 툴,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클릭 드래그 하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면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선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해주면요. 정비율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쉬프트 안 누르고 할 때는 이렇게 홀쭉하게 납작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요. 왜 우리가 클릭 드래그를 하면 내가 클릭하는 지점이 시작점이 되거든요. 근데 Alt를 누르면 클릭하는 지점이 중심점이 돼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중심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Alt를 먼저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근데 Alt를 누르고 Shift까지 같이 누르면요. Alt Shift를 같이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중심에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어느 방향이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비나면을 그냥 띡 하고 한번 클릭하면은 리탱글 옵션이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럼 가로 내가 정확하게 가로 값을 30, 가로는 30mm, 세로는 20mm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3cm, 2cm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여기 할 때 여기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걸 2배 크기인 60으로 늘리면 얘는 자동으로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율을 유지하고 싶으면 연결고리를 연결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이 비율을 해지하고 이렇게 3대2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로 하겠다 그러면은 해지하고 쓰시면 됩니다. 사각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운디드 리탱글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클릭 드래그 하면요. 이렇게 R값, 라운딩 값이 들어간 사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자유롭게 그냥 드래그 하는 거 그리고 똑같아요. 자,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 나오는 거고 Alt를 누르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고 Alt Shift를 누르면 중심에서 정사각형 그 크기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하고 있을 때요. 키보드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은 라운딩 값이 올라가요. 화살표를 내리면 줄어들고요. 그럼 라운딩이 계속 올라가면 어느샌가 원이 돼버리겠죠. 원처럼 될 겁니다. 그리고 라운딩 값을 줄이면은 이렇게 R 값이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라운딩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각형이랑 똑같이 비나면을 띡 하고 한번 클릭하면은 여기에 가로, 세로랑 라운딩 값도 같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연결고리가 지금 연결돼 있죠? 연결을 해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40에 25, 라운딩 값은 5 이런 식으로 주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쵸? 가로 40, 세로 25, R 값은 5mm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 라운딩 값은요.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이 라운딩 값은 여기만 따로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요. 여기 트랜스폼 패널에서 이쪽 R값만 조절할 수 있게끔 나와요. 지금은 네 군데가 모두 균일하게 다 링크로 연결이 돼 있지만 이거를 해제하고 얘만
이렇게 0으로 해주고 얘를 꺼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은 R값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죠. 여기를 또 더블 클릭을 눌러서 이렇게 여기를 더 많이 이렇게 공률 그 R값을 사방을 다 다르게도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넣어 놓을게요. 트랜스폼 패널은. 자, 그러면은 사각형, 그 다음에 라운드 사각형, 그리고 그냥 사각형을 그려도요. 여기서 나중에 이 라운드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수치를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 자, 원은 자유롭게 드래그할 때 이렇게 타원처럼 되죠. 클릭 드래그 홀쭉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예측하시겠지만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정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lt Shift를 누르면 중심에서 시작하면서 정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까만 화살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 있죠. 여기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원의 시작점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팩맨처럼 이렇게 요런 모양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있죠. 이거는 2018년도 버전 이후부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 버전에서는 요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너무 똑같아서 계속 예측하시겠지만 비나면 원도 마찬가지예요. 비나면을 띡하고 클릭하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입력해서 가로 20 세로 50 이러면 홀쭉한 긴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뭐 이렇게 그냥 비나면을 클릭해서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 말고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십각형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길게 클릭하시면 폴리곤 툴, 다각형 도구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일단 기본형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면요. 육각형, 정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너무 막 제가 지금 마우스 클릭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우스 계속 클릭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애가 막 휙휙휙 돌아가죠. 쉬프트를 누르면은 좀 정방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일단 이렇게 놔볼게요. 자,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하는데 키보드 화살표를 낮추면 변수가 줄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지금 키보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화살표. 칠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마우스 클릭 놓지 않은 상태에서 Shift 누르면은 이제 정 모양, 그 정방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잘 조심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이든 어떤 각형이든 간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트랜스폼 패널, 모든 패널은 윈도우에 있으니까 이 트랜스폼 패널을 변형이거든요. 이거 못 찾겠다 하시면은 윈도우 가셔서 트랜스폼 여기 있죠. 한글판에서는 변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 각형을 또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8 이후부터만 가능해요. 이렇게 삼각형 4, 5, 6, 7, 8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폴리곤 툴 선택하고 자, 이것도 똑같아요. 비나면을 띡하고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폴리곤 옵션이 나타나요. 대화 상자에서 이제 레디어스 값, 반지름 값이에요. 얘는 가로 세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을 입력을 합니다. 15mm를 해주고 삼각형 만들고 싶으시면 사이드를 3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5mm짜리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얘는 크기가 어디가 삼각형이냐면 15mm를 입력을 했지만 여기 가로 세로에는 15mm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15m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5mm냐면 여기 꼭지점부터 중심까지 향하는 거리 이게 15mm입니다. 그럼 이쪽 꼭지점에서 여기까지가 15, 이쪽 꼭지점에서 여기까지가 15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게 15여야지 삼각형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다? 꼭지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인 거다.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의 중심은 여기인데요. 자, 여기 바운딩 박스의 중심은 여기예요. 근데 진짜 중심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냅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작업을 하실 때에는. 그래서 삼각형으로 로고 같은 걸 만들 때에는 내가 그 반지름 값을 몇을 했는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육각형을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걸 6으로 만들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5mm인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은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는 육각형을 길게 클릭하면 스타 툴이라고 있어요. 이제 별 도구고요. 자, 얘도 클릭 드래그 하면 자동으로 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예측하시겠지만 쉬프트 누르면은 정방향으로 똑바르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 놓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은 개수가 많아지고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은 꼭지점 개수가 줄어들어요. 자, 뭐 5개 그대로 남겨놓고 쉬프트 누르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얘는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나면을 띡하고 한번 클릭하면 얘는 레디어스가 2개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디어스 1번이랑 레디어스 2번이 대충 2배 정도 크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를 12로 하고 만약에 이걸 6으로 한다. 그럼 딱 정확히 2배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 되는 거죠. 이게 5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숫자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를테면 18의 6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24의 6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깊이가 깊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차이가 얼마 안 나게 해볼게요. 이를테면 뭐 10의 6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포인트를 30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더 완만하게 하려면은 10의 6보다 더 차이 안 나게 10의 8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약간 그 스티커 같은 모양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예측이 되시죠? 10의 9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더 완만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배 차이 나게 해볼게요. 15에 5 이렇게 3배 차이가 나게 한 다음에 포인트를 3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가 되죠. 자, 이거 좀 더 깊이를 깊게 만들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고급 자동차 삼각별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도형 만든 거를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둔 게 있죠. 자, 사각형. 제가 사각형을 요 사각형 가지고 한번 해보죠. 요거 모서리를 다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게 완벽한 사각형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굴리는 거 말고 다시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자, 우리 트랜스폼 패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얘를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 사각형을 가로는 정확히 20, 세로는 정확히 15로 고쳐라 라고 하면 여기가 W고요. 여기가 H예요. 그러니까 W, 여기 말하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20, 연결고리 해제돼 있어야겠죠. 20mm, 가로 20mm로 했고요. 세로는 15mm로 해볼게요. 세로 15mm. 자, 그러면은 20에 15가 정확히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요것도 한번 볼게요. x, y 좌표 값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얘는 여기 있는 점은요. 이 좌표 값의 여기예요. 자, 좌표를 보면은 9개예요. 4, 5, 6, 7, 8, 9. 이 중에서 여기 가운데가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점의 위치를 잡아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10mm, 1cm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15mm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잡아야 돼요. 위치를. 여기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걸 참조점이라고 합니다. 이 참조점이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야 돼요. 요 참조점의 x좌표, 가로 거리가 요거고요. y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단축키 하나를 누를게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이렇게 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0, 여기가 0이죠. 수치가 0, 0이에요. 여기가 0, 0이고요. 그럼 요만큼이 10mm.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여기 복제돼 있네요. 자, 얘를 선택하고 x가 지금 16인데 10을 입력하면은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이 되는 거죠. 지금 참조점이 여기라서 여기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가 되려면 y에다가 15를 입력하면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까맣게 돼 있는 요 점이 여기고 10에 15의 위치에 맞춰두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맞출 수도 있어야 돼요. 트랜스폼 보는 방법. 자, 요거 내가 선택한 개체의 위치 참조점이라고 해요. 한글판에서는 참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면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9개의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점을 바꿀 때마다 XY 좌표 값이 바뀌죠. 자, 그리고 W랑 H는 내가 선택한 개체의 바운딩 박스의 가로, 세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가 돼 있는 거고요. 각도는 0도죠. 돌아간 게 없고 기울기도 넣은 게 없어서 0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사각형 속성은 이 도형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가로 20에 세로 15다. 그리고 회전각도 없고 라운딩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알아가 볼게요. 스케일 코너스 요것만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모서리를 제가 끝까지 둥글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 7.5mm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커지게는 할 수 있어요. 커지게는 할 수 있는데 낮아지게는 못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스케일 코너스 옵션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얘를 켜고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동으로 곡률이 줄어들죠. 여기서 4.2로 줄어들었죠. 올리면 지가 알아서 같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비율을 이 코너를 동글리는 비율이 유지되어 있는 게 켜져야지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한데 얘가 꺼져 있으면요.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 수치 이상은 어려워요. 안 돼요. 키우는 건 가능하지만 줄이는 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저는 보통은 켜고 합니다. 요게 켜져 있는 게 작업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줄어들도록.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예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크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조점. 저 검은 점이 찍히는 게 다 좌표 값이 다르게 찍힌다는 거. 그리고 WH에 대한 개념.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거를 알아봤는데 도형 그리는 게 이 도형 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플레이어 툴이라고 했는데 이거 클릭 드래그 하면요. 뭔가 예측하기 힘든 모양으로 되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CMYK 문서에서 이렇게 잘 쓰지 않고 RGB 문서에서 합성 같은 걸 할 때 빛 효과 넣기 위해서 종종 써주기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특히 뭐 초보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활용도도 솔직히 말하면 그닥 높은 편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툴은 배우는 데서 일단 배제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각형부터 별까지만 만드는 방법 대충 감 잡으셨죠? 그냥 그리는 거, 그냥 그리는 거, 그다음에 Shift 누르고 정사각형으로 그리는 거, Alt 누르고 중심에서 그리는 거, Alt Shift 누르고 중심에서 정방향으로 그리는 거, 그다음에 비나면 클릭하면 수치 입력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는 대부분 공통사항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 도구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모양 도구를 선택해서도 도형을 그릴 수 있거든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모양 도구는 여기 쉐이퍼 툴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사람들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많이 그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빠르게 그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자기가 알아서 원을 만들어줍니다. 클릭 드래그를 네모 모양으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줘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도 직사각형으로도 되고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이 원으로 이어지고 4번 되고 3번 되고 이렇게 물론 이거 만들 때는 기본형으로 제가 이제 오렌지색 선택하고 만들었지만 그치만 이제 쉐이퍼 툴을 쓰면요. 회색에다가 검은색 라인이 스트로크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도 나중에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기본 설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쉐이퍼 툴은 옵션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 네모, 삼각형밖에 못 만들고요. 뭐 꽃 모양, 별 모양 이런 복잡한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별 모양 이렇게 별도 안 만들어져요. 오로지 네모, 세모, 동그라미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거는 연습 삼아 이제 만든 거니까 굳이 저장 안 해도 돼서 저는 끌 거고요.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면 안 할 겁니다. 노라고 눌러줄 거고요. 우리 파일에 오픈으로 뭘 하나 열어볼게요. 자, 파일에 오픈을 눌러서 챕터 3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파일에 오픈 눌러서 자, 파트 1의 챕터 3번 그 중에서 이제 3번 들어가시면 사실 도형 도구를 알아보는 거나 수치를 입력하는 거, 도형의 크기를 수정하거나 그리고 모양 툴로 그리는 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실습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강아지 여기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귀나 눈썹 뭐 그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어머, 저희 강아지가 나오네요. 자, 저는 여기다가 갈색으로 귀를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모서리를 다 둥글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선색 없이 갈색을 쓰면 되겠죠. 갈색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아무거나 지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까만 화살표로 돌아가서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할 때는요. 얘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복사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가이드가 뜨죠. 이걸 스마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혹시 저는 이 가이드가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보라색 가이드 이거 뷰에 가시면 여기 스마트 가이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아지 눈썹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마우스 여기 중심에다가 놓고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직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요거 모서리를 둥글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좀 연한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눈박이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까만 화살표로 바꿔줄 거고요. 자, 이것도 역시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근데 클릭 드래그 할 때 Shift 누르고 하시면 수평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 옆에 똑같이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어두워져서 다리가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좀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Alt를 누르고 이렇게 양옆으로 벌리게 해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에 맞춰서 대충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면색을 가장 진한 갈색으로 바꿔줬어요.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윗부분만 좀 둥글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원 같은 경우, 아니 원이래, 죄송해요. 사각형 같은 경우엔 점이 4개잖아요. 위에 있는 거 2개만 뭐 어떻게 둥글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얀 화살표로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점 1개만 선택하고요. Shift 누르고 여기에 있는 점을 추가로 선택을 해줬어요. 그럼 이 두 부분만 곡률이 나오죠. 둥글릴 수 있게. 요거를 최대한 끝까지 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치형 창문처럼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도 한번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쪽에 이제 강아지 발이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높이를 적절히 좀 한 요 정도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또 연한 색으로 이런 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윗부분만 둥글릴 거예요. 그래서 하얀 화살표로 점 1개, 쉬프트 누르고 추가 선택. 이렇게 해서 점 2개만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렸습니다. 혹시 너무 높다 싶으면 바운딩 박스를 까만 화살표로 바꿔서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이건 본인 마음이니까 하고 싶은 높이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요 정도로 해줬고요. 요거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죠. 수평으로 가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럴싸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편부터는 조금 더 기초 편집에 관한 것들을 좀 마스터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볼게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